부산 경남 두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상구 오랜 수건이던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토지 용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산책로가 폐쇄된 지 5년 만에 임시 개통됩니다. 개통이 늦어진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안성녀 여사의 71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경남 두 시도 행정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활동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상공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3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미래를 밝히기 위해 두 도시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부산 인구 327만 명, 경남 인구 323만 명, 두 시도를 합치면 650만 명. 지역 내 총 생산은 113조 원과 126조 원을 합쳐 240조 원으로 수도권에 이은 거대 도시의 탄생입니다. 차제에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발전축을 형성함으로써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남북권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본격화됐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구조 논의 과정에 시민 설득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부산과 경남 각 4개 권역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열고 6월 말 부산 경남 시도민 총 2,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1차 인지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의견 수렴 이후 또 한 차례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연말 최종 권고안을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것을 줄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가자는 것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하나의 광역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집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큰 차원으로 더 발전된다는 차원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 획기적인 자율성을 가진 분권 특례를 대폭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지방정부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 의회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오랜 수건이던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일시멘트가 떠난 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48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78년 세워진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은 인근에 부산도서관이 들어서고 재개발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등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최근 부산시는 이 사업을 공공기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은 사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 변경 또는 건축 규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이익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지난달 부산시에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486세대 공동주택 3개 동을 짓고 172억 원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사업자와 공공기여에 대한 본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 6번째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해운대구 한진 CY 부지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사하구 한진중공업 부지 등이
공공기여 협상으로 추진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지 사업이 얼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해안산책로가 태풍 피해로 폐쇄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방됩니다. 피해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폐쇄된 건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 낙석이 발생해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9월엔 2개의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 산책로 대부분이 훼손됐습니다. 해안 산책로가 폐쇄되면서 갈매길을 찾은 방문객들은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 벌써 5년째. 이를 모른 채 찾은 방문객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돌립니다. 임낭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가 지금 4-1 구간인가 여기거든요. 근데 왔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은 또 이렇게 가지니까요. 개통이 지연된 이유는 보상 때문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조성된 데다 소유주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그 해안 산책로 부지 중에 일부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을 좀 반대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2023년 11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6월 사업 설계를 마치고 8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서야 구조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관 조명과 CCTV 그리고 방송 설비 등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구는 12일부터 임시 개방에 들어갑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 설비가 완료되는 10월부터는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엔 토지 보상비 40억 원을 비롯해 모두 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백운포 천주교 공원 묘지에는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인데요. 뒤늦게 안 여사의 독립운동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50년 넘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운포를 바라보고 있는 산기슭.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안성녀 여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안 의사보다 2살 아래인 안 여사는 1881년 태어났습니다. 안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자 일제히 보복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10년부터 광복 때까지 만주 등에서 군복을 제작하며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여사의 묘소는 안중근 의사의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6.25 때 부산으로 내려와 영도구에 자리 잡은 안 여사는 1954년 삶을 마감한 이후 묘자리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1974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 8일만 되면은 할머니가 기일인데 비가 왔어요. 안 빠지고 날씨가 해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너무 좋아서 여기 오신 분이나 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요. 또 할머니가 아직 서운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0년 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히 이렇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안 여사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고문을 받았지만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입증해 줄 만한 공식 자료가 없어 국가보훈부로부터 서운을 받지 못한 겁니다.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가도 자료가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안중근 의사의 거기에 모든 사람 집중이 돼 있지 동생인데는
어머니인데만 집중이 됐지 동생인데는 동생이 이제 안중근 의사 바로 밑에 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 조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연놨거든요. 연놨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중근 의사 며느리는 됐거든요. 김자신 장군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이 됐어요. 79년도인가 됐는데 시험리는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좀 순이 좀 돼가지고 역사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들의 헌신을 온전하게 발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자 잊혀진 독립운동가 안성여 여사에 대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 여사의 친손자이자 광복회 남구지회 권여구 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성여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자 또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안태원 할아버지와 조마래 사이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오빠 안중근의 독립활동, 그간 가족이 참 함께 러시아 볼로토피시아를 망명을 했다가 다시 크루즈포를 거쳐 중국 길림성에 오셔가지고 그때도 같이 독립자금이라든가 군복이라든가 뭐 문서라든가 뭐 은식처라든가 걸 제공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다가 할아버지가 1920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 딸하고 또 며느리하고 같이 여관과 뭐 이래 오수사면서 계속해서 같이 그 활동을 하시고 또 그 독립군들의 은시처라든가 또 뭐 이래 옷이라든가 군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제공을 하신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남편이 며느리 고향에 갔다가 안치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경찰이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안중근에 대한 그 거처라든가 또 그 독립하는 장소라든가 독립군 있는 장소라든가 걸 대라해가지고 고문들만 당하시고 또 도저히 난데없이 그 저 헌병대에서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무척이나 여타 고문을 많이 당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당하는데 참 할머니가 그래도 크게 구불지 않고 그 운동을 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중에 그 생활하다가 1940에 해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이제 오시게 됐죠. 예, 안중근 의사의 가족으로서 예. 여러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여 여사는 50년 넘게 이 부금포 천주교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예.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것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운 관계 때문에도 한번 여러 번 우리가 그 신청을 하고 다 했는데 할머니가 1954년 4월 8일 날 서거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이 한국에 있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 국제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서울을 못 받은 거는 우리가 그 증빙 자료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옥을 갔다든가 무슨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은 뭐 다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어렵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참 저희 유족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예, 해잖아요. 예.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요. 예. 정부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에는 그 광복 80주년 특히 이래
날인데 안성녀 할머니가 독립운동가로서의 또 특히 안중근의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꼭 그를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닌데 그 할머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장을 해가지고 전투를 했다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답답고요. 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을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그래 안 되다 보니까 종이의 글자 때문에 몇 자 적어놓고 행위를 하고 뒤에 그걸 가지고 증빙 자료를 뭘 한다 하는 게 안타깝고요.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해방과 역사가 아직 1세기도 안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는 좀 너무나 그 독립 역사를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얘기하다시피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희망이 없고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발전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시피 그 우리가 꼭 후손으로서는 정부에서도 좀 뭐랄까 이 80주년에서 믿고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교육 문제는 물론 교육부도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역사를 바르게 좀 이렇게 시색이 되지 않도록 좀 교육을 좀 더욱더 강화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예.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이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개방한 데 이어 오는 12일부터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합니다. 텐트 규격은 가로 세로 2.5m와 3m 이하로 2면 이상 개방해야 하고 4인용 이하로 가능합니다. 설치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며 로프나 폴대, 팩 등 고정시설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 텐트에서 음주나 흡연, 화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철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또래와 함께 공부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뒤 취업 상담을 통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 부산 청년들이 자주 찾는 부산 청년잡 성장 카페입니다. 취업 준비생인데 일단 집에만 있기보다는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벽면 같은데 뭐 이간 공고나 아니면 직업 광고 같은 거나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보고 지원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청년 취업 허브인 청년잡 성장 카페가 지난해 서면 두드림 센터 내 1, 2호점 개소에 이어 서부산권에 3호점을 열었습니다. 부산 청년의 취업부터 지역 정주까지 그야말로 청년 수요에 맞춘 원스톱 지원입니다. 서면 그 성장 카페 1, 2호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개소한 서부산점 3호점까지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되고 저희 그 성장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초기 상담, 취업 상담 등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특히 부산시와 지산학 등 18개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꾸려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인기업 발굴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매칭하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쪽으로 청년을 연계를 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잡 성장 카페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2025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지난 8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이날 설명회는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시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 유관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채용 상담관과 고졸 인턴 채용 상담관, 대학 공동지원관, 청년정책 홍보관, 인공지능 면접 이벤트관 등에는 취업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남구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하고 그 후기를 생생하고 발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합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 15명으로 이뤄진 서포터즈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SNS 매체를 통해 소상공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또 남구의 착한 가격 업소나 전통시장, 경제시책 등을 포함해 매월 2건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하면 드넓은 모래 해변과 낙조로 이름나 있죠. 그런데 지금의 해수욕장 이전에 또 다른 해수욕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동편 다대포 해수욕장을 말하는데요.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올여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모른데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와 연결돼 드넓은 해변을 자랑하는 지금의 서편 해수욕장과 마주하는 동편 해수욕장입니다. 모래 유실로 펄밭이 된 동편 해수욕장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49,000제곱미터 규모의 해변에 모래를 부어 길이 500m, 너비 30m의 백사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해안엔 방제 호환이, 앞바다엔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중 방파제도 설치됐습니다. 또 관광객들을 위한 조경과 조형물 등도 설치됐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257억 원에 이릅니다. 이곳 제2 다대포 해수욕장의 개장은 지난 1994년 폐장 이후 30년 만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소식에 주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는 낙후된 좀 소외된 그런 이제 정리가 안 된 그런 바닷가였는데 이제는 정리가 많이 됐고 뭐 모래 양빈도 함으로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인근 주민들도 이제 가족 단위로 또 많이 올 것 같고. 사구는 해수욕장 개장 전 탈의 샤워실을 갖춘 임해행정봉사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막루와 감시탑을 설치하고 수상 안전요원 배치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의 7월 개장을 목표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 중이며 6월 말까지 편의시설이 구비된 행정봉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서편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15만여 명. 지역 상인들은 동편 해수욕장의 개장으로 물놀이객과 해양레저 이용객들의 권역이 나뉘어지며 해수욕장의 기능도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